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거의 뭐 공식처럼 된 것 같기도 한데 강남 이후에 서울 어디, 서울 어디 이후에 수도권 이런 식으로 쭉 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F4까지도 왔다는 거네요. 이미 왔죠. 네. 그건 이미 상반기 때 왔고 그 F4 밑에 단계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F4 밑에 단? 예, 그 시세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과천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서울 중위권 가격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예를 들어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은 과천은 평당 5천, 6천, 7천 정도 하는 것들이고 예. 지금 2천에서 4천 정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들이 지금 움직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도미노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위에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적어도 수도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수도권의 중위권 이상 지역까지만 가능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경기도하고 지방 비교하면 겹쳐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굳이 지방께 더 수요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경기도 하위권까지는 오진 않거든요. 그 수도권의 중위권과 하위권이라는 기준은 지역별로입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가격대별로 나눠서 그렇죠. 보는 겁니까? 가격대별로죠. 예. 어. 근데 뭐 지역별로 가격이 좀 이렇게 나눠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지역과 싼 지역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데 예. 경기도권부터는 거의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역별로 나눠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약간 수도권의 중위권과 하위권은 약간 이제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그렇죠. 있다는 뜻으로도 네, 읽히네요. 맞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지방 광역시랑 경쟁에서 지거든요. 경기도 하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뭐 수성구다,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다. 거기가 더 센 지역이에요. 경기도 웬만한 지역보다. 과천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센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효과로 마치 도미노처럼 집값이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오르기는 오르는데 내 집 앞에서 집값 상승세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여러분도 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내 집만 안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기다리면 다 올랐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주택이 좀 부족했던 시기에. 어. 근데 지금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도요, 심지어 강남에서도 10년 동안 가격이 안 올라간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강남에서 있는 아파트도 안 올라갈 정도라고 하면은 서울의 하위권 지역이나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사두고 내 집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조금 이제 좀 지양해야 될, 이게 뭐 실거주라 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이라도 투자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않을 아파트들을 한번 바꿔 타시는 것들이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순차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다 오르는 게 네. 아니다. 옛날 같지 않다. 그렇죠. 정말로 이제 운 나쁘면 내 앞에서 그게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도 안 팔리는 아파트들 꽤 많아요. 지금 지방에도. 싸도 안 팔린다. 예, 수요가 아예 없어요. 그 완전히 이제 양극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전세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도심이라서. 근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역전. 예. 그건 이제 매매로는 안 팔리는 겁니다. 전세로는 뭐 어차피 전세로는 들어오는데 매매가로는 안 돼. 그런 집들이 꽤 있어요, 지방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사면 안 되겠다. 답이 안 나오는. 예. 근데 그게 갭이 얼마 안 되네. 싸다. 미리 사놓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또 이런 방송 나와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어설픈 갭 투자들이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전세가가 1년 4개월째 오르고 있거든요. 매매가는 올라간 지역도 있고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붙은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전세가도 올랐지만 매매가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인기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안 오르는데 전세가가 올라가서 이거 밀어 올린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게 안 될 거예요, 이제. 뭔가 매매가가 올라갈 만한 뭔가 있어야 돼, 수요가. 호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산다, 갭이 작다. 이거는 안 돼요, 이제. 피하셔야 돼요. 오히려 전세랑 매매가랑 갭이 커도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사는 게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공식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서울은 갭 투자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갭이 커서. 네, 근데 지금 다 서울을 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미래 가치가 높다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한 것들인데 지방은 지금 거의 무피라 그러는데 갭이 붙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입지에서도 네, 하면 네, 안 된다는 것들이죠. 지방에서도 갭이 큰 거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더 안전한 거 하시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게 과거랑 대표적으로 많이 달라진 양상인 거기도 하네요.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근데 오히려 갭이 커졌을 때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 이거 안전 마진이 없는 건데 지금 부동산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조금 안전마진 개념은 아니고 갭이. 갭이. 예.
되게 좀 어려워집니다. 네.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도 지방 나름일 테고 지방 중에서도 또 입지를 중심으로 또 다시 봐야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충청권 빼고는 그 밑은 다 인구가 줄어요. 거의 부산. 세종 빼고는 그렇죠. 부산도 이제 인구 소멸 광역시로 꼽혔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 인천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럼 제2의 도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인천은 300 몇십만이 됐고 부산은 300만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인된 거는 부산이 더 많은데 예. 역전될 거예요 아마. 인천은 지금도 택지개발지구 많고 계속 입주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아마 매년 기하급수로 증가할 텐데 부산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요거는 아마 이제 부산 지역 계시는 그 지역 계시는 분들은 또 느끼실 그렇죠. 것 같네요. 일단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리포트가 발표됐는데 인구 소멸 가능 지역 1위 지역으로 부산을 꼽았어요. 네, 광역시 중에서. 예, 그리고 해운대구를 뽑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그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예. 보통 생산 가능 인구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줄고 있고 노인 인구 비용이 가장 증가하는 지역이 해운대구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해운대구가 소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포트에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로 지금 지방은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그 부산마저도. 네. 부산의 해운대구마저도 그러면 다른 데들은 뭐 답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요. 에셋을 파킹하는 지역들은 고령층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따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일자리 지역이어서 젊은 일자리 연령들이 없어지는 지역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군산에서 GM대우 자동차가 셧다운을 했을 때 네. 그 20대 30대 연령층들이 다 뭐 경기도로 올라왔거든요. 예. 부평 공장이 이제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원래 베드타운이었고 해운대구는 부산의 최상급지잖아요. 은퇴를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의 강남처럼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이대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는 그렇게 분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부산의 해운대구를 그렇게 분석하시면 틀린 분석이죠. 그거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렇죠, 그렇죠.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 구조도 같이 봐야 되는 거네. 일자리와 함께.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만 논리를 말씀드리면은 내가 여기서 평생 늙어 죽고 싶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은 예.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도 괜찮겠다고 하는 지역들은 괜찮아요. 오히려 병원도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네. 생활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지역들 보통 희망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강남구, 뭐 용산구, 해운대구, 수성구 이런 데들은 괜찮은 지역이 되는 거죠.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그 인구 같은 경우에도 인천 지역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늘고 있다라는 게 네. 그럼 그 인천 지역은 일자리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예. 두 가지입니다. 인천이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제조업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인구 준 만큼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빠지는 수요들이 있는데 이 빠지는 줄고 있는 수요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인천으로 가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집이 없어서 인구가 밀려납니다. 세대가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서울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인구를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서울 사는 것들이고 돈이 부족하면 경기도 인천으로 밀려나는 것들인데 제일 많이 받아주는 데가 뭐 1개 신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신도시들 경기도에서는 그리고 인천이에요. 인천의 신도시들은요. 인천 분들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서울 분들이 채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는 좀 인천이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좀 예외로 하지만 뭐 청라라든지 뭐 중간에 검단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은 서울에서 대부분 다 가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은 택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서울에서 많이 서 채웁니다. 그게 인천의 인구 순증 효과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천 지역에는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꾸준한 수요가 나타나는 거네요. 네.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인데 송도는 일단 인천에서 은퇴하실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거. 그 수요가 있는 거죠. 인프라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인천 300만이 넘는 인구가 제일 로망으로 생각하는 게 서울이 아니라 송도예요. 그래서 일단 배우 수요가 300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송도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특히 바이오 벨트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고거든요. 일단 3대장이 있고 최근에 롯데까지 가세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바이오 기업만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바이오 4개가 다 있습니다. 지금도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타운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뭐 그렇게 학교도 얘기하시면 그렇고 됩니다. 병원도 그렇고. 네네. 근데 여기도 또 서울에서 오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요. 있죠. 예, 특히 일자리. 그리고 또 이제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1학년생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쪽 인구 좀 증가시키는데 꽤 큰 역할을 했었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전지현 씨가 송도에다가 펜트하우스를 샀다고 또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 자녀분이 예. 체드위게 간 거예요. 아, 그 국제학교. 있으니까. 그 수요 꽤 많습니다, 거기. 예, 그것도 학교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렇죠, 거기.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수요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네. 송도는 좀 인천이라기보기에는 좀 특별한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핵심은 인구 유출입이고 또 일자리고. 일단 거기서부터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게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저는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부터 공부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이 가장 비싼 이유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요. 네.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서울이. 네, 그리고 그다음 많은 데가 이제 경기도일 텐데 절대량은 경기도가 조금 더 많은데 서울은 경기도보다 인구가 400만이 적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숫자가. 그러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괜찮아요 앞으로도. 인구 그러니까 대비 인구가 일자리.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뭐 207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3천만은 어디 살 것이냐? 아마 수도권에서 한 2천만 이상 살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수도권 전체 인구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그렇죠. 지방만 예, 소멸하는. 예. 아이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 들으시면 또 더 속상한데. 근데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애를 일단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인구가 빵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생길 지역들이 생길 것 같아요. 또 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울경도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인데 그렇게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메가시티. 대구, 경북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거점 도시들이 생길 거예요. 그 도시들은 살아남겠죠. 예. 결국은 그래서 지방에도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예. 또 그런 논쟁들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중이 한 35%나 되더라고요. 계속 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가 더 낫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팬데믹 당시에 겪어보니까 역시 넓은 공간이 중요하더라. 네. 그래서 중대형 평이 낫다. 요게 항상 논쟁이더라고요. 전망하는 사람 사이에.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이제 상품 개발 조사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네. 둘 다 수요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1인 세대들을 위한 주택들이 필요한데 네. 충분히 공급이 못했고 예전에는 그 역할들이 다세대 빌라, 뭐 고시촌, 원룸 이런 데가 했는데 지금 1인당 쓰는 면적이 꽤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혼자 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손님방도 있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평대까지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한다. 1인 가구여도 24평 네. 정도 그래서 수요는. 당연히 소형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죠. 근데 일단은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의 특성상 가족 단위거든요. 가족 단위라고 하면은 남편, 부인, 그 아이들,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3인 가족, 4인 가족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3인 가족, 4인 가족으로 예상했을 때 20평대는 조금 작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기 많은 거는 30평대예요. 30평대 수요가 한 번도 1위를 뺏긴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왜 소형 평형대가 더 인기 많은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네. 이게 결국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평형대들 보셨어요? 쭉 소형하고 국민 평형까지만 있지 대형 평형 국민 평형도 공급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저께 분양했던 원펜타스 딱 하나만 최근에 대형 평형을 분양한 유일한 아파트고요. 네네네. 중형 평형도 없어요. 다 소형, 초소형만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형, 대형을 가져가려면은 이게 세대수가 줄잖아요. 예. 그럼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낼 부담이 더 커져요. 예. 예. 그래서 일반 분양분을 높이기 위해서 조합원들도 대형 갖고 싶은데 중형 가고 대형에 대한 것들은 초소형 만들어서 분양을 시켜요. 아하.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 정비사업 보면 대부분 다 초소형 아니면 소형이에요. 중형부도 없어요. 그러면 세대 수 공급량으로 많아 그렇죠,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경쟁률을 발표하잖아요. 네네네. 20평대 경쟁률 300대 1, 뭐 초소형 경쟁률 뭐 몇 대 1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중형 대형은 분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딱 봤을 때는 소형과 초소형이 되게 인기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조합분들이 어떤 평형대를 갖고 하시는지 보시면 딱 나와요. 초소형, 중소형으로는 안 가요. 그렇죠. 대부분 중형, 대형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네. 중형, 대형이 더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좋은 거 먼저 가져가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거의 분양도 없고. 네, 그래서 초소형 수요도 증가한 것도 맞지만 아파트로서는 중형 이상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거기 살던 원주민들, 네. 조합원들이 어떤 걸 가져가는지 보면 된다. 예,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네. 조금 다르긴 해요.
강남처럼 용산처럼 좀 입지가 센 입지들은요. 네. 대형이 더 인기 많고요. 조합원들이 대형만 갑니다. 아하. 중형도 안 가. 네. 중형까지 일반 분양 내보내는데 택지 개발지구는 30평대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40평대가 가격이 안 비싸. 가격대 보면 알죠. 30평대, 40평대 가격이 붙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40평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인천의 송도 말고 좀 구도심 재개발한 지역들이 있는데 예. 거기는 30평대도 부담스러워요. 20평대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아, 그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사는 입지, 비싼 입지들은 대형이 인기가 제일 많고 일반적으로는 30평대가 제일 인기 많고 조금 시세가 저렴한 지역들은 20평대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것도 지역별로 생각을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처럼 무조건 뭐 초소형이 인기 많다 이렇게 정하게 되면요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지역별로 선호도가 되는 평형대를 알고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소장님께서 이제 그 실수요자 네. 갈아타려는 수요는 뭐 지금도 그렇게 이동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좀 거래량이 살아나긴 합니다만 네. 기존에 이동을 못했던 거 한 가지가 집을 내놔도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나도 예. 가고 싶은데 내 집이 팔려야 가지라고 해서 이동을 못했던 수요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좀 나아질까요? 나아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하급지 같은 경우가 안 팔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2022년도, 2023년도에 이사를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조건. 예,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기다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매물로 해놓습니다. 파격적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 때까지 좀 빠진 거였거든요. 많이 떨어졌던 급매로 거고. 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게요. 싸게 팔면 팔려요. 근데 이제 너무 싸게 팔기 싫었으니까 안 팔렸던 것들인데 다행히 지금은 너무 싸게 팔지 않아도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옛날 비해서는 싼 건 아니지만 지금 시세 대비 싼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팔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팔리기 시작할 거라서 팔리니까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또 거래량이 증가해서 네. 또 팔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싸게 내놓으면 팔린다. 아파트는 라는 웬만하면 거고. 팔립니다. 그러게요. 또 네. 근데 급매로 내놔서 더 이제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은 또 다들 이제 그래서 하기 싫어하죠. 가격이 네. 올라가니까 최근에 또 물건을 또 걷어들인 회수한다고. 집주인들이 있어요. 아, 저 아는 분도 네. 가계약금 걸어놨다가 2배로 줄 테니까 이제 맞아요. 포기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사례인데 제 지인이에요. 예. 집을 이제 가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었어요. 예. 이제 몇십억짜리 집이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본계약은 이제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하루 차이로 1,000만 원 던져놓고 그 다음날 본계약 하려고 했더니 안 팔겠다고. 1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1억 더 주고 살 사람이 생긴 거야. 그 하루 만에.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1,000만 원 얹어주고 예. 그냥 보통 가계약금은 이게 100 배상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 잘하면 돌려주고. 아, 계약 쓴 게 네네네. 아니기 그죠, 때문에. 그죠, 그죠. 근데 말 잘하면 2,000만 원을 돌려주더라고. 그 바로 사람 그냥. 1억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바로 그냥 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1,000만 원 꽁돈 생겼다 그러는데 되게 씁쓸했어요. 그렇죠. 꽁돈이 네. 아니죠. 그래서 나 밥 사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씁쓸해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집주인은 그거보다 또 더 올려서 그렇죠. 내놓을 거고. 예. 그게 항상 인간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매도자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근데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한순간에 거의 이렇게.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원하는 가격대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예. 거기서 시작을 했죠, 이제. 그쵸. 예. 예. 야, 근데 이게 참 거의 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네요.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꼭 이게 실수요 시장이니까 그래요. 투자 시장이면은 오히려 안 그럴 텐데 실수요장이라서 결국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매도자한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약간 이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어디 진짜 보세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의 정석 같기도 합니다. 강남, 아파트, 신축, 또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변치 않는 룰 같은 건가 봐요. 지금은 그렇죠. 시장에서 가장 의사결정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신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능력이 되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들이고 능력이 안 된다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찾아야 돼. 하나씩 조건을 빼는 거죠. 아. 그래서 입지를 뺄 거냐, 상품을 뺄 거냐, 뭐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장 최상의 조건들을 펼쳐놓고 뭐 내가 뭐 한 40억 있으면 이거 다 사는 거고. 예, 그러면은 뭐 아리팍이나 원벨리 가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 안 되면은 이제 뭐 서초동이나 방배동 가는 거고. 거기 안 되면은 이제 뭐 강북에 있는 마포나 성동구 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제 예, 안 서울에서 외곽 또 경기도 아니면 가는 경기도 거고. 가는 예, 그런 거고.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따져서 가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되게 불편해하세요.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에 대한 표현 자체도 되게 불편하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또 본성이고 네. 시장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노도강 이러면은 일단 하급지의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솔직히 도봉구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럼요. 거기도 수십만 명이 살고 계신데. 근데 이게 사실 그 네. 노동강이 서울에서 하급지라는 표현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엄청 비싼 집이에요. 상급지예요. 네, 엄청 상급지입니다. 비싼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우리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수치를 매기다 보니까 이게 그 이제 플로테크 역할이기도 할 텐데 호갱노노 직방 가면 거기 이제 지역 위에 네. 평당가가 써 있어요. 네. 그거대로 순서가 나오는 거라서 그거 보고 우리는 또 등급지를 나눈 것들이고 우리가 일부러 나눈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저도 죄송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근데 또 이게 현실이고 솔직히 그거 궁금해서 클릭해서 지금까지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또 하나. 네.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으니까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단 공급 대책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 얘기를 지금 네. 10년째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입지는 주택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많다라고 우기면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수급과 상관없이 매년 꾸준하게 공급을 하면 돼요. 서울은 예, 특히. 남아 돌 때까지.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남아 돌 때까지 공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근데 서울은 그게 어려운 게 네. 거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은 경계가 필요가 없어요. 같은 생활권,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할 수 있으면 경기도도 좋고 인천도 좋은 것들이고 교통망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든 4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든 지금 빨리 계획대로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예, 출퇴근만 가능하면 되니까. 네. GTX 넣으면은 파주 운정에서도 삼성동까지 20분 만에 간대잖아요. 네. 동탄에서도 20분 만 40km거든요, 무려. 그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교통망과 택지를 만들게 되면은 그냥 살면 돼요. 불만 없을 것 같아요. 동탄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게요. 비싸다는 이유는 살기 좋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살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집값 올라가면 공급을 안 해요. 이제 결국은 이게 규제로서 집값을 막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정부 대책 8월 달에 발표한다 그러면서 네. 대통령실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투기를 억제시키겠는데 공급을 하겠대요. 그 멘트가 전 너무 좋았거든요. 투기 억제는요 규제로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는 게 맞아요. 진짜 공급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얘기를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급을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태로라면 일단 어디에다가요? 어디든지. 왜냐하면 지금 일단 돈이 필요한데 예. 공사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있지만 네네. 그대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안 되는 있다. 거죠. 그 규제도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중단하면 안 되고 계속 공급을 하면 돼요. 밀어붙여라.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공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수도권은 한동안은 한 20, 30년 동안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그냥 지금 목표한 대로 차근차근 나가셨으면 좋겠다. 절대 중단하지 말고.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괜히 뭐 충분하다는 엉뚱한 좀 이런 이상한 얘기만 안 하면 좋겠거든요. 가끔가다 자꾸 충분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충분할 수가 없는 게 서울이 충분했으면 1기, 2기, 3기를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지금 2기도 반도 안 들어왔어요. 북쪽은. 그리고 3기는 아예 시작도 안 했고. 그쵸. 근데 지금 또 뭐 새로운 택지를 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택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2기, 3기를 오히려 빨리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서울 도심에는 낡은 주택들 빨리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게 발목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예, 사업성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더 빠를 것 같고. 예, 그렇게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핵심은 가격이 어떻게 됐든 신경 쓰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재건축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갑자기 재건축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이에요. 투기한다고. 예. 네. 근데 공급을 해야지 이게 잡히는 건데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그걸 발목 잡고 있으면 내 임기 때는 못 오르게 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권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는 계속 매년 그냥 일정 양을 그냥 꾸준히 남아 돌 때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남아 돈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계속 공급이 시장을 녹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코트를 벗기겠다고 막 계속 찬 바람을 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그래서 정말 공급을 하면 잡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딱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90년대 초반, 91년도부터 95년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안정이 됐던 시기고 자연스럽게 강남 집값도 빠졌던 시기거든요. 그때 1기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전국적으로 주요 택지 개발을 개발해서 200만 호를 4년 만에 공급을 했어요. 예. 그게 유일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